않게 뒤집어가면서 볶아주세요. 팬이 바싹 마를 때까지 바닥에 눌러붙어 타지 않게 진한 갈색으로 누른 자국이 돼지 불고기의 색이 전체적으로 짙어지면서 군데군데 여서 잔열로 익혀주세요. 전문식 보이면 불을 끄고 준비해놓은 파채를 한 줌 올려 돼지고기를 앞다리살로 준비해주세요. 뒷다리도 다리살 600g을 불고기감으로 준비한다고 좋습니다. 하지만 양다리는 나빠요. 앞다음 한 입에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약 0.5cm 정도의 두께로 채 썰어 반 개만 채 썰어주세요. 너무 가늘지 않게 요간장을 6스푼 넣어주시고요. 비법 준비해주세요. 양념을 만들기 위해 비법으로 된장을 반 스푼 넣어서 고기 잡내도 잡고 싹이 없으니까 대신 소고기 다시다를 1작은 스푼 넣은 다음 감칠맛으로 올려주세요. 돼지마늘도 한 스푼 넣고 후추제 비법인 흑설탕을 2스푼 넣어서 풍미와 진한 색 농도를 맞춰줄 갈아 만든 배를 준비한 다음 100ml만 2분의 1 작은 스푼을 넣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남은 갈아 만든 배는 얼른 내 배에 넣고 충분히 녹여주세요. 양념을 잘 저어서 된장과 흑설탕 위에 앞다리살을 넣고 이제 여기에 준비해 놓았던 돼지고기 조물조물 버무려서 재워주세요. 썰어 놓았던 양파를 다 넣고 한 번 더 조물조물 이대로 바로 버무려 주세요. 정도를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주세요. 구워 드셔도 좋지만 12시간 내지 하루 정도입니다. 양념이 아주 잘 배어들었고요. 만들어 놓은 불고기의 반인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숙성시킨 돼지 300g이고 파채도 한 대를 약 5cm 정도의 길이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전에 대파 주세요. 파채는 마트에서 사오셔도 되고 생략하신 좀 준비해주세요. 대파를 넓게 펴서 가늘게 채 썰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2스푼만 둘러주세요. 그리고 불세기를 넣고 볶아서 파기름을 만들어주세요. 대파가 난 다음 썰어 놓았던 대파를 렉으로 변하고 구수한 향이 올라오며 부분 갈색 300g만 팬에 올려 볶아주세요. 구워두었던 돼지 불고기를 흔들어 깨운 다음 볶아주세요. 고기에서 나온 육즙과 양념으로 흥건해진 배어. 지금부터는 불세기를 강불로 조절해서 않게 뒤집어가면서 볶아주세요. 팬이 바싹 마를 때까지 바닥에 눌러붙어 타지 않게 진한 갈색으로 누른 자국이 돼지 불고기의 색이 전체적으로 짙어지면서 군데군데 여서 잔열로 익혀주세요. 전문식 보이면 불을 끄고 준비해놓은 파채를 한 줌 올려 못지않은 맛있는 돼지 불고기 전문점에서 먹는 그 맛 그대로 집에서 쉽게 완성됩니다. 어슷 썰어 놓았던 대파를 넣고 약 30초 정도만 더 섞고 불 끄기 직전에 고소함을 더해줄 통깨 한 스푼 뿌려주면서 볶아주세요. 후에 한 번 더 잘 섞어서 불을 꺼주세요. 마무리를 알리는 참기름은 반 스푼만 더. 볶아진 고추장의 감칠맛이 어묵과 잘 어우랑 2장, 3장, 4장 준비해 주시고요. 맛보장 사각 어묵을 한 장,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어묵인 걸 알 수 있는 산을 가는데 실 가고 어묵 가는데 양파 간다고 모양으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반 두께로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 양파를 반 개만 약 1cm 정도의 대파도 작게 어슷 썰어서 한 줌 정도의 양을 준비해주세요. 요간장도 역시 2장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고추장 넣어주세요. 물엿 3스푼 넣어서 단맛뿐 아니라 윤기도 더해주세요. 설탕을 반 스푼 주시고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고추장이 이루지 못한 빨간 꿈을 이뤄줄 고춧가루 하세요. 어묵도 생선이라고 맛술을 2스푼 넣은 후 잘 섞어주세요. 중불로 조절한 다음 멀리서도 어묵인 걸 알아볼 수 있게 달궈진 팬에 식용유 2스푼을 두르고 불세기를 볶아주세요. 어묵 표면이 진 갈색금 사각으로 썰어 놓았던 어묵을 먼저 넣고 빛을 띌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러면 어묵의 감칠맛이 이렇게 계속 저어가면서 볶다가 올라오고 식감은 더욱 쫄깃해집니다. 타지 않게 어묵의 색이 진갈색 빛으로 변하면 썰어 놓은 불을 유지하면서 볶다가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불세기는 계속 이어놓은 다음 만들어 놓았던 양념을 부어주세요. 테두리가 반 투명해지면 팬 한가운데 상석을 재료들을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모든 재료 들들 볶이는 게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쓰이긴 하지 흐르지 않을 정도로 되면 작게만 2-3분 정도 볶아서 팬 바닥에 양념이 어슷 썰어 놓았던 대파를 넣고 약 30초 정도만 더 섞고 불 끄기 직전에 고소함을 더해줄 통깨 한 스푼 뿌려주면서 볶아주세요.
후에 한 번 더 잘 섞어서 불을 꺼주세요. 마무리를 알리는 참기름은 반 스푼만 더. 볶아진 고추장의 감칠맛이 어묵과 잘 어우러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진정한 밥도둑 고추장 어묵 볶음. 이제 양념에 볶아놓은 채소에 쌀려. 준비한 면수는 이쯤 되면 갈증나니 삶아서 건진 칼국수를 넣어주세요. 한 모금 드시지 말고 칼국수에 넣으시고 이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볶아주세요. 야고요. 불을 다시 켜서 불색이 잘 어우러졌을 때 참기름 한 1분 정도를 볶아서 칼국수 면이 양념과 가볍게 섞은 후에 불을 꺼주 한 스푼과 통깨 한 스푼을 넣고 송송 썰어 놓았던 대파를 올려주시고요. 무엇보다 칼국수면 2인분을 주고 건칼국수면이나 우동면 또는 소면 준비해주세요. 이런 생칼국수면이 아니더라도 면으로도 하면 되고요. 이라도 배고프면 어떤 금강산도 식후경 국수도 끓는 물부터 내며 물이 끓기 위해 물 2리터를 부어 끓여주세요. 를 기다리며 냉장고 속 짜투리 채소들을 다지만 아쉬운 대로 반 개라도 채 썰어 꺼내오세요. 애호박은 한 개면 너무 줘주시고요. 양파는 반 개만 애호박해요. 안 넣자니 섭섭하고 넣자니 젓가락 굵기 정도로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 락으로 피해 다니기 부담스러운 당근은 적당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대파도 송송 썰어 소금 30g만 채 썰어 준비해 웍에다가 고추기름을 2스푼만 한 줌 정도 준비해주세요. 둘러주세요. 여전히 이긴 적이 없는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감칠맛을 내줄 굴살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양조간장을 2소스도 2스푼을 넣어주세요. 지금부터는 고추장 역시 1스푼을 넣는 빨간 맛을 위해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주세요. 설탕은 당당하게 슬쩍 반 스푼 다음 불을 켜주세요. 넣고 후춧가루를 4꼬집 정도만 넣어 양념이 끓기 시작하면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풋내는 사라진 다음 양념을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그리고 감칠맛이 올라오도록 약 1분 정도를 볶아놓았던 애호박과 볶은 다음 채 섞으면서 볶아주세요. 양파, 당근을 다 넣고 같이 양념이 바닥에 눌러붙어 타지 않게 잘 저어가며 볶아개숨이 살짝 죽은 것 같다 싶다가 안타깝게도 애호도 어쩌면 혹시 물이 끓기 싶으면 불을 꺼주세요. 이 칼국수면 2인분을 넣고 삶아주기 시작할 텐데요. 준비해놓았던 면끼리 뭉치지 않은 10% 정도만 익혀주세요. 면의 종류 이렇게 잘 저어가면서 약 80%에 따라 다르겠지만 칼국수 생면같이 바로 채로 건져주시고요. 같은 경우에는 약 5분 정도만 익힌 후에 정도 약 80ml 정도 했던 면수를 한 국자 정도. 이제 양념에 볶아놓은 채소에 쌀려. 준비한 면수는 이쯤 되면 갈증나니 삶아서 건진 칼국수를 넣어주세요. 한 모금 드시지 말고 칼국수에 넣으시고 이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볶아주세요. 야고요. 불을 다시 켜서 불색이 잘 어우러졌을 때 참기름 한 1분 정도를 볶아서 칼국수 면이 양념과 가볍게 섞은 후에 불을 꺼주 한 스푼과 통깨 한 스푼을 넣고 송송 썰어 놓았던 대파를 올려주시고요. 무엇보다 뜻에 옮겨 담은 후에는 또 김가루를 꼭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완성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칼국수 볶음면 넣고 약 30초 정도만 가볍게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참기름 1 작은 스푼을 살려주세요. 비린내를 잡아주세요. 잡았다 소함을 더해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계란 요놈 잘 볶아진 볶음밥을 그릇에 옮겨 담아 볶음밥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릴 필요 없이 바로 믹싱볼에 또는 찬밥 한 공기를 준비해주세요. 즉석밥 1인분 기준 즉석밥 한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큰맘 먹고 계란 3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옮겨 담아주세요. 그리고 계란을 2개 준비해주세요. 다음 믹싱볼에 계란을 깨서 여기에 맛소금 3분의 1 작은 스푼을 넣어서 약간의 넣어주세요. 간을 더하고 그로 인해서 비림 잘 비벼서 섞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보시 맛을 잡아주세요. 이제 계란과 주고 이대로 드시면 안 될 건 없겠지만 그럼 제가 원하는 계란물로 밥을 불려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냉장고에서 계란을 살 수 있으니까 3분 정도만 기다려서 2스푼 정도의 양을 만들어주세요. 색감을 위해 대파 한 대 꺼내서 흰대 부분 위주로 작게 다져 냉장고에서 버터도 꺼내온 다음 10g 정도만 위에 초록잎 부분도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냉장고 팬에 식용유를 한 바퀴 정없으니까 한 바퀴 갈라 준비해주세요. 2리터 총 2스푼 정도. 이때 불세기는 중불로 조절해주시고 비벼놓았던 밥을 넣고 볶아주세요. 계속 저어서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계란이 다 익었으면 준비해두었던 대파를 넣으세요. 그래야 대파의 향이 살아있습니다. 넣고 약 30초 정도만 가볍게 볶아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참기름 1작은스푼을 살려주세요. 비린내를 잡아주세요. 잡았다 소함을 더해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계란 요놈 잘 볶아진 볶음밥을 그릇에 옮겨 담아 볶음밥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미리 잘라놓았던 버터를 더 잘 비비면 계란의 고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조간장을 한 스푼 뿌려서 참기름의 고소함, 버터의 고소함이 잘 씻은 후에는 물기까지 최대한 빼주세요. 이제 만들어 놓은 양에 담아주세요. 준비한 고명들까지 하나씩 간을 국수에 부어주세요. 하면서도 촉촉한 양념이 매력적인 3스푼을 넣어주세요. 밥스푼으로 요 정도 양이 25g이고요. 양념을 만들기 위해 믹싱볼에 고추장 3고 양조간장 2스푼을 함께 넣어준 뒤에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로 2스푼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보좌해줄 물엿 2스푼을 넣은 다음 단맛을 위해 설탕은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초 역시 2스푼, 취향껏 1스푼 정도 더 넣으셔도 되고요. 달콤한 맛을 위해서 매실액도 2스푼 넣어주세요. 같은 날을 위해 숨겨두었던 소고기 다시다 1작은스푼을 오늘의 비법 재료인 다진 마늘은 늘 그렇듯 1스푼을 넣어주게 다져 넣어주세요. 대충 고층으로 끌어올립니다.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이 양념장을 한층고요. 씨에 붙은 자두는 아까우니까 입에 넣고 를 먼저 반으로 자르면 씨를 수월하게 뺄 수 있고 씹는 식감을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기보다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꼭 맛있게 밥알 크기 정도로 다져주세요. 일일이 다지는 과정이 겠다는 다짐으로 다져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위해 깻가루까지 2스푼 넣고 다져놓은 자두를 믹싱볼에 다 넣어주세요. 이제 묽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캔으로 한 캔을 부어서 양념의 농도를 섞어주세요. 이대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잘 저어서 뭐든지 좋아집니다. 이렇게 양념이 준비가 되었으면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맛이 국수를 삶면 3-4장 정도 꺼내와 큼직하게 잘라주시고요. 우연치 않게 냉장고에서 상추와 마주 채 썰어서 한 줌만 준비해주세요. 여름 냉장고 속에는 반드시 있다는 오이를 삶은 고단할지라도 삶은 계란은 고소해요. 재료 준비를 다 끝마쳤으면 끓는 물 하니까 삶은 계란도 꼭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중면을 삶아봤지만 물에 국수를 삶아주세요.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은 삶은 소면이나 중면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전분을 빼주세요. 전분기를 말끔히 제거해야 국수를 최대한 잘 비벼서 붙어있는 비빔국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양념 맛이 흐려지지 않아서 더욱 맛있는 그런 다음 국수 1인분을 그릇에 잘 씻은 후에는 물기까지 최대한 빼주세요. 이제 만들어 놓은 양에 담아주세요. 준비한 고명들까지 하나씩 간을 국수에 부어주세요. 하면서도 촉촉한 양념이 매력적인 국수 위에 올려주면 자두를 넣어 한층 더 여름이면 생각나는 여름 별미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주와 홍고추를 넣고 1분 정도를 위아래를 뒤져 고소한 맛을 더해줄 깻가루를 1스푼 잔열에 의해서 애호박이 익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 넣고 가볍게 섞은 후에 불을 꺼주세요. 이제 그러면 애호박이 무르지 않아 식감 무더위로 인해 견디다 못해 집 애호박 1개를 준비해주세요. 애호박이 찜지는 잘라내고 반으로 자른 후에 반달썰 애는 싫어하고 어른들만 좋아하는 애호박을 양쪽 꼭 약 0.3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세요. 해주세요. 너무 얇아서 부스러지지 않게 다음 고르게 잘 버무려 섞어서 20분간 재워주세요. 이렇게 썰어놓은 애호박을 믹싱볼에 넣고 소금을 1작은스푼 넣어주세요. 재워두었다고 옆에서 같이 졸지 말고 애호박을 절여놓으면 볶을 때 쉽게 부스러지지 않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매콤함을 더해줄 청양고추는 1개, 호박과 잘 어울리는 양파를 4분의 1개만 채 썰어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고추들을 반으로 색감을 더해줄 홍고추는 반 개만 있는 분들을 위해 호박씨는 놔두고 식감이 안 좋은 고추씨만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한 후에 씨를 제거해주세요. 뒤로 호박씨 잘까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아이들은 호박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후에는 고추를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아이들이 매워서 못 먹을 거 이번에는 겸사겸사 우리 입을 위해 새우젓이 새우 200g을 해동해서 준비해주세요. 아니 진짜 새우를 준비해주세요.
20분 동안 소금에 재워두었던 애 정도로 잘 절여졌으면 팬을 애호박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손으로 비틀어도 부러지지 않을 불세기를 달군 후에 식용유를 2스푼 둘러주세요. 중불로 조절한 후에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약 30초 정도를 함께 볶아요. 마늘의 구수한 향이 올라오면 준비해두었던 새우를 넣어서 마늘의 풍미와 새우에 절여두었던 애호박은 물론 애호박에서 나온 물까지 같이 맛이 만나 입맛을 확 세우면 소금에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채 썰은 맞추기 위해 참치액을 2스푼 넣고 잘 섞어서 볶았던 양파도 함께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간을 막아주세요. 애호박이 부스러지 2분 정도를 볶아주세요. 약 2분 정도 지 않게 천천히 위아래를 뒤집어가면서 약 2분 볶은 후에는 준비해두었던 청양고추 집어가며 천천히 볶아주세요. 1분이 지나면 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1분 정도를 위아래를 뒤지면 고소한 맛을 더해줄 깻가루를 1스푼 잔열에 의해서 애호박이 익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 넣고 가볍게 섞은 후에 불을 꺼주세요. 이제 주세요. 그러면 애호박이 무르지 않아 식감 무더위로 인해 견디다 못해 집나까지 좋은 맛있는 애호박 볶음이 완성됩니다. 볶음으로 찾아오세요.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입맛은 여름 최고의 반찬인 애호박 볶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